한전 KPS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매력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도 좋고 그리고 수주 완성 시 더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아래에서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전 KPS 너라는 녀석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좀 정비하는 회사이고요. 쉽게 말해서 한수원에서 한국수자공사원에서 이제 수주를 하면은 한수원에서 수주를 하면은 시운전이나 이제 본운전까지 그리고 정비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해외 매출이 좀 이제 크게 나오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매력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수주 완성 시 더 좋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게 해외 매출이 뭐 안 나온다고 해서 기본 우리 국내 매출이라든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매출적인 부분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주가 완성이 되면 즉 해외 수주가 더 완성이 되면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원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전이라든지 뭐 다른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지금 이제 이슈가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전 계약 설계해가지고 막 만들고 이게 뚝딱뚝딱 설계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운전이라든지 그리고 정비라든지 그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수원에서 수주가 완성이 되면 오히려 정비 쪽에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해외 매출 쪽으로 다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완성 시 더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그 총선 이후에 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2월 달부터 약간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원전 테마들이 좀 한 차례 정도 이제 수급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원전에서 이제 생산되는 이제 앞으로 4기 정도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신규로 생산이 되는데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테마 자체적으로 수급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런데 11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총선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틀이 좀 발표가 된다고 했으니까 관련돼서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사의 일감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함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랑 AI 시장이 자체가 인프라를 위한 전력 에너지를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력 수요의 방향 그리고 발전 용량 그리고 효율성 확대 그리고 송배전망 관리 등 뭐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 역시 수혜로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뭐 엄청나게 악재가 진짜 막 엄청난 원전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 악재가 아니라면은 한전 KPS는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원전 관련돼서 소형 원자료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체험방에서도 좀 많이 물어봐요. 여기 체험방에서도 좀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SMR이죠. SMR 소형 원자료 약자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체형 모듈이기 때문에 수주 증가 시 뭐 배관이라든지 뭐 증기 설비 등에서는 정비 매출이 발생하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는 좀 달리, 그러니까 한전 KPS는 좀 달리 제작하는 업체에서 약간 좀 유리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소형 원자로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에 엄청난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랑 우리나라랑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고요. 그 회사는 제 영상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결국에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좀 증가가 되면 당연히 송배전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해요. 왜냐면 신생 에너지를 결국에는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얘네가 하는 거라고요. 얘네가. 왜냐면 송배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원전이 우리나라의 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가동 중지된 것까지 뭐 정비 요망까지 필요한 것까지 하면은 거의 20대에서 30대 정도
제가 그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20대 이상으로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로 이제 원전도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원전 1기가 고리 1기가 이제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규로 이제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전 KPS는 매출적인 부분이 마르지가 않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배전을 담당하는 게 이제 한전 KPS 정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전력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이 이제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작을 한 건 뭐냐면 용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용인에다가 이제 공장 부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다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2029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한 40 건물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이유는 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전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뗄래야 뗄 수 없고, 왜냐면 가격대 부분에서도 일단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원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kW의 원전은 예를 들어서 뭐 1원이라고 치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5배 정도 기준으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저렴해요, 원전 자체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만약에 증가가 되고 원전이 만약에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송배전 수요가 만약에 수요가 증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전 KPS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국가전력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사업도 중요해지면서 국내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주 완성 시 더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한수원에서 이제 폴란드랑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거는 아니고 입찰을 들어가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유럽 라인들을 추가적으로 수주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또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으로 글로벌 1위입니다. 원전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폴란드랑 체코 원전이 만약에 수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한전 KPS는 당연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유럽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일단은 원전으로 보면은 당연히 한수원에서 수주를 하고 당사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고전력 시대를 앞두고 있어서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운전하는 게 바로 한전 KPS다. 그런데 매크로의 영향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배당 성향도 좀 좋기 때문에 중장기 매력도 많이 높은 사람, 이 매크로 영향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을 단어예요. 이 매크로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소비나 이제 투자, 저축, 국내 뭐 총 생산량 뭐 이런 거를 거시 경제를 이제 집계하는 경제 현상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경제 용어는 아닌데 그런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이제 매크로의 영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소비라든지 투자, 뭐 저축, 뭐 국내 총 생산량, 뭐 거시 경제 뭐 집계량을 기준으로 한 게 이제 쉽게 간추려서 말하는 게 이제 매크로 영향이라고 하다. 예,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매크로 영향 뭐 좋으면은 좋은 거,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한전 KPS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도 좋고 수주 완성 시 더 좋아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평가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경영평가 등급이 좀 좋게 나오거나, 그리고 한수원에서 이제 폴란드랑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연 매출이 이제 조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더 부가적으로 이제 폴란드랑 체코 원전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예,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기존에 이제 중동에서 했었던 원전 프로젝트보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전 KPS를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다른 원전 테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11기 전력수급 기복 계획서 이제 발표와, 그리고 한수원에서 이제 체코랑 폴란드의 수주가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 거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원전 테마 섹터
자체적으로도 수혜를 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한전 KPS가 더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신규로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좀 목표가를 좀 둬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전 KPS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좀 조정이 좀 심하게 왔었는데 조정이 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물량을 이제 제대로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큰 소화를 못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한전 KPS의 이제 주 재료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이 조정이 왔다. 근데 우리가 요거에서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그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갔지만 이제 조정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간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현재 요 자리에서 35,0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35,000원 33,000원에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에서도 이제 다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도 조정을 받았고, 결국엔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한전 KPS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 달에 경영평가 등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경영 전략이라든지 뭐 재무성 관리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선도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만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한수원에서 이제 폴란드와 체코에 대한 입찰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엄청나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이제 조정이 오면서 이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거든요. 이게 나올 사람, 이 앞에 있는 물량대를 정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다면 한번 장대 양봉을 했을 때 앞에 있는 단기 고점까지 한 번에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주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차트는 솔직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차트 자체가 뭐 저도 차트쟁이는 아니지만 재료를 미리 알고 나서 이제 차트를 확인하면 명확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한전 KPS에 대한 명확한 재료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급등하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이게 당연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내려올 수는 있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6월에 만약에 이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평가 등급이 예상치보다 엄청 낮게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합으로 끝났다, 기존의 등급과 비슷한 결로 좀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지를 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이라든지 뭐 재무성 관리라든지 이게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한전 KPS는 배당 성향도 굉장히 좋고 주주 친화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만약에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랑 이제 결과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 우리나라가 한수원에서 수주를 했다. 그러면은 한전 KPS가 아까도 말을 했듯이 한수원에서 수주하고 한전 KPS에서 시운전하고 시운전하고 이제 본운전하고 정비까지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매출이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폴란드랑 체코는 이번에 원전 수주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원전 수주를 했던 뭐 중동이라는 중동 나라도 금액대가 컸지만은, 이번 수주는 폴란드와 체코에 수주를 하게 됨으로써 유럽에 대한 발판이 열리는 길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주가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기 고점 4만원까지도 높게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신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수원, 폴란드랑 체코랑 만약에 이제 그게 타결이 되면은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전 KPS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있고 매크로적인 영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린 요 박스권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돼요. 요 박스권에서. 네, 여기 부분 기억해 주시면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네, 이 확대를 해드리면 바로 요 부분에서
부분에서. 그러니까 32,950원을 기다리진 마시고 33,000원 이상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요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할 거거든요. 아마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은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재료를, 단기적인 재료를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6월 달에 있을 이제 경영평가 등급이 좀 나오게 되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경영평가 등급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한수원에서 체코 폴란드 결과 발표가 나오느냐, 아니면 한수원에 이제 폴란드 체코 결과 발표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경영평가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이 차이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있고,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게 이미 구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한수원에 있는 폴란드 체코 결과가 만약에 발표가 되면 이게 매출적인 부분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경영평가 등급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영평가 등급이라는 거는 매출적인 부분도 중요를 하지만 재무성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그렇지만은 경영 전략이든 재무성 관리라든지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 경영 전략에서 매출적인 부분이 퍼포먼스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경영평가 등급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재료를 현재 이제 고전력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에너지가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족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점점 이제 산업화가 고도화가 될수록 에너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단가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한 원전 에너지를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이제 한전 KPS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긴 호흡이 좀 필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수익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혹시라도 이제 한전 KPS에서 관련돼서 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원전 종목을 두 종목 정도를 좀 영상에서 녹였었는데, 관련된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반드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체험방 안내를 드리고 있고, 체험방에서는 뭐 원전 섹터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현재 시장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 종목들도 바로바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찾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 좀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만 봐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체험방 들어오시는 거나 안 들어오시는 거나 차이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이제 레벨업이 되냐 아니면 도태되냐 요 정도의 차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양의 이제 자료들을 처음에 이제 겪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리는 거는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체험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방 입장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반드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한전 KPS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